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12월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4개 목표물을 향해서 흑해 해역에서 16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의 레이더 화면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칼리버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발사했다. 킨잘, S-300, 순항 및 탄도미사일, UAV, KH-22 또는 KH-32, 약 18개의 전략 폭격기가 X-101, X-505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그나트는 레이더가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영공에서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는 12월 29일 밤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산업시설과 공화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서 폭발이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키이우, 드네프르, 하르키우, 폴타바, 비니치아, 크멜리츠키, 오데사, 미콜라이브 지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 장교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한 메시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최소 44개의 목표가 공격당했습니다. 하르키우의 여러 지역에서 수십 건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기업과 창고가 손상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부대와 말리시에프 전차 공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데사에서는 항만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키예프에서는 무기를 보관하는 포도스크 지역의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유레네르고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화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 중부 지역의 초고압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예프, 오데사, 하르키우,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 등 4개 지역에서 정전이 보고되었습니다. 안드레이 크라소프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있는 군사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지난 12월 23일부터 29일에 민간 주거지역이 아닌 군산 복합시설, 군 비행장 인프라, 무기고 등을 대상으로 고정밀 무기와 드론으로 50차례 집단 공격과 1회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항구에서 노브체르카스크 대형 상륙함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약속한 노브체르스카 공격을 도운 영국에 대한 보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홍해에서 미국의 번영 수호자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구축함 HMS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새로운 군사 하드웨어와 장비를 보낼 것이라고 로스텍 국영 방산기업의 총책임자 세르게이 체메초프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에는 카미카제 드론, 곡사포, 원격 조정 보병 전투 차량 및 레이더 스테이션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막는 새로운 소형 레이더를 설계하고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적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12월 러시아는 무인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소형 안티드론 스테이션을 설계했는데 4개의 위상배열 안테나로 구성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10km 거리에서 시속 25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새로운 카미카제 드론을 획득할 것이라고 체미초프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의 곡사포를 압도하는 러시아의 최첨단 곡사포가 우크라이나 특별작전 구역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올리션 SV 곡사포는 적 포병포대, 장갑차 및 인력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사거리가 70km에 달해 서구의 거의 모든 유사품보다 우수합니다. 러시아군은 모든 목표와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2024년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이사회 확대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쇼이구에 따르면 내년의 우선 과제는 최고 사령관이 결정한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특수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새로 형성된 부대에 대해서 고품질의 훈련을 실시하고 대형과 군사단위를 조정하는 것인데
또한 나토의 동부 진출 위협을 고려하여 전투훈련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사르마트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12월 1일부터 병력 132만 명을 증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육해군 모집 계획이 올해 전면적으로 완료됐다면서 군 병력을 115만 명으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병력 총원에서 20% 이상 미달했습니다. 푸틴이 평화협상에 앞서 획득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지배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인도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멈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 석유 및 에너지 수출의 90% 이상을 받아주고 있어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지속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 국영TV에서 중국이 러시아 석유 및 에너지 수출의 45%도 50%, 인도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목적지로서 유럽을 대체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부총리 알렉산더 벨루소프는 올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2021년 수준보다 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중국이 국방 분야에서 러시아와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목요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이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초 푸틴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세계 안정의 가장 큰 보장 중 하나라면서 양국의 효과적 협력과 우호가 제3자 즉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러시아 군대와 공동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중국군이 양국 지도자가 합의한 모든 항목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러시아 군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합동 해상 및 공중 순찰, 훈련 및 기타 교전을 포함해서 전략적인 협력과 조율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규모 군사 분쟁을 앞두고 위험할 정도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중국, 남중국해에 불어닥치는 세계적인 불안의 폭풍은 세계가 불타고 있음은 소름 끼치게 상기시켜줍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 화로의 전환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탱크에서 전투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등 12개 방산업체의 수주 잔고가 2022년 말 7,776억 달러로 2020년 7,012억 달러에서 10% 증가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상위 15개 방산업체의 총 수주 잔고가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전쟁 위험 급증으로 7,650억 달러에 달했고 중동 지역 갈등이 폭증하면서 2024년에도 주문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